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강의를 연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 후에 허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면 만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허그에서 임대인 대신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과 또 가입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허그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중간에 광고가 나오게 되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전세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허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 대상 주택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네 번째는 보증 신청인 또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또 다섯 번째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여섯 번째는 보증 금액하고 보증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증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보증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홉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보증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계산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는 이것을 가입하기 위해서 어디에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것은 전세계약 만기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허그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미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그 보증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게 아시겠죠?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허그가 미리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주고 그 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대신 또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얘기예요. 또 임대인의 동의나 사인 없이도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가입 완료 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 사실을 또 통지를 하고, 전세계약 만료 시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허그가 대신 반환을 해주고 임차인이 허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절차가. 전 슬라이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임차인들은 미리 가입을 해놔야 돼요. 두 번째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임차인. 또 세 번째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임차인.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반환보증에 가입해 놓으면 허그가 일단 전세보증금을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허그가 임대인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어려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상품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보증을 요청하는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보증을 해주는 허그가 있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일단 맨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차인은 허그에 보증 가입을 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해줍니다. 또 세 번째는 임대인에게 보증가입 사실 및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통지를 해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가입을 완료한 후에 만기에 가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허그가 전세금을 미리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의 상품 컨셉입니다. 한 가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사실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세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허그가 먼저 임차인에게 지급을 한 후에 이 허그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전세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보증 가입 시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이 허그에게 양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허그가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허그가 받을 수 있도록 양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증 대상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보증 대상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주거용 오피스텔만 이 보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증 신청인과 주채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 신청인은 당연히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 또 세 번째는 재외국민. 이 사람들이 보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채무자. 주채무자는 전세 목적물의 공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또 법인 임대사업자는 주채무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언제까지 보증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으로 체결을 하는데 1년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갱신일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갱신 후에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신청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액을 보시면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보증금액이 되는 것이에요. 보증한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가 보증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이 기간 내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허그에. 다음은 일곱 번째로 보증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한도는 간단합니다.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여유분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이라 하면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또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선순위 전세 보증금을 차감한 여유분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보증 조건 1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두 번째는 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 또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억을 넘지 않을 것. 또 계약서가 공인중개사가 날인을 했어야 될 것. 또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것. 단독 다가구는 80% 이하. 또 선순위 채권하고 본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전세보증금을 신용으로 대출받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신용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만 보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일곱 번째는 대항요건,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반드시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보증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보증조건 여덟 번째입니다. 전세기간 동안 일곱 번째에서 말씀드린 대항요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홉 번째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은 동일 임대인 소유일 것.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 번째,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 등기가 안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타 전입세대가 없을 것. 그런데 단독 다가구는 당연히 타 전입세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 전입세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그로 이전하거나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째로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것. 이러한 1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보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아홉 번째 가장 중요한 돈 문제입니다. 보증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증료 산정식을 보면 보증금액 곱하기 보증료율 곱하기 보증일수 나누기 365 하면 보증료가 산출이 되는데, 여기서 보증료율을 보면은 개인 임차인인 경우에는 아파트는 0.128%, 그 외의 주택은 0.154%, 또 법인 임차인인 경우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0.205%, 또 그 외인 경우에는 0.222%가 보증료율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율은 허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할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신혼부부, 보증기간,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소득 수준, 보증 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증료이고 거기에다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증료를 산출을 해보면 개인이 아파트 전세금 5억을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 1년에 되는 보증료가 얼마가 되는지 6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료는 5억 원 곱하기 0.128% 곱하기 1년, 그러면 이게 64만원이란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보증료가 많아서 부담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보증료를 분납할 수 있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각종 할인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보증료보다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0번째로 이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어디에서 가입하고 또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처를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허그의 전국지사에서 상담이나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이러한 은행에서도 상담이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에 위탁받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담이나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입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허그나 은행에서 문의하고 가입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문의처를 보시면 허그의 홈페이지가 나오죠. 다음에 허그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1566-9009번. 여기까지 모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보증금 관련한 보증은 허그에서도 취급을 하고 주로 이제 허그에서 취급을 합니다만은 SGI 서울보증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을 취급합니다. 그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SGI 서울보증의 보증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보증 금액이 높으면서 보증료도 높아요. 보증료를 따지자면은 허그에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보증 금액을 따지자면 SGI 서울보증에서 지급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가입 방법과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는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 보증금을 허그로부터 대입변제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약 20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꼭 좀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마지막까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